자, 이제 예고를 드렸던 대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스. 얘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이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 얘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는 게 뭘까? 라고는 일단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실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정도라고 풀어서 조금이라도 더 의미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 개념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클래스 그리고 객체 얘네 둘에 대해서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객체를 쓰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본 적은 없지만 눈으로 본 적은 되게 많아요. 언제 봤냐면 이런 것만 해봐도 자, 우리가 지금 정수값의 타입을 보겠다라고 했더니 int가 나왔죠. 근데 옆에 클래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클래스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클래스랑 동일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쓰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타입을 찍었을 때 클래스 int가 나왔다라는 건 이 값은 이 정수값 10이라는 값은 int 객체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파이썬이 이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과정을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자면 다른 언어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이 정수값이나 그냥 문자는 좀 그렇고 정수값 이런 정수값 같은 거를 변수에다가 그냥 할당을 한다, 값을 준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 변수가 이 값에 대해서 그냥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따져봤을 때 이 녀석 정수네? 그러면 int 타입으로 된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요. 10이라는 값을.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객체 배울 때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봤던 것 같은데 1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가질 수 있는 int형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값을 넣겠다라고 했던 이런 변수들 a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은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하게 돼요. 그냥 값을 저장을 하든지 간에 객체를 연결해서 저장을 하든지 간에 파이썬은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메모리에 할당되는 과정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정수값 10이라는 걸 넣어도 그냥 클래스 int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A는 10 했어요. 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10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랬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B는 10을 했어요. 그러면 이 B는 여기 만들어졌던 오브젝트 얘가 지금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였잖아요. 이 10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은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 A가 바라보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객체랑 B가 바라보고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동일해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A한테 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B한테 A를 넘기면 이걸 리모컨만 주고 받는 개념이죠. 객체는 하나였잖아요. 이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같은 값에 대해서 순수한 값도 결국 객체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형태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똑같은 애를 바라본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뭐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냥 순수한 값 하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의미가 크진 않아요.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메모리 할당.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뭐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직접 클래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대표적인 객체 정수값도 객체로 저장이 된다고 했지만 이건 오늘한 사실이고
지금까지 객체를 배우면서 리스트와 딕셔너리 이 녀석들 얘네들은 객체였죠. 근데 우리가 클래스 같은 걸 따로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도 객체니까 결국에 클래스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클래스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냥 쓸 수가 있다는 얘기네. 자, 얘네들은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파이썬 안에.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툴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파이썬 쓸 준비를 하면 환경을 만들면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 이미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썼던 눈으로 봤던 인트, 그리고 저번에 어제 우리 문제를 공부했었던 str 이런 것들 다 클래스였죠. 그런 클래스가 다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개발을 한다. 이런 상황일 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내장 클래스들, 이제 편의상 그냥 내장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니까. 자, 이 말에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뭐든지 간에 개발을 지금 할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내장 클래스들만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가능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가능은 해요. 그냥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은 하다. 말이 조금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죠?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는 가능하긴 한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힘드냐? 내가 개발자가 편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객체를 만들어 쓴다라는 이 객체가 내가 원하는 구조로 객체를 만들어 쓸 건데 내장 클래스에는 저런 걸 제공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안 따라치셔도 돼요. 제가 파일 공유해서 링크 걸어 드릴 겁니다.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개발자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 쓸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딕셔너리 만들듯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 가지고 데이터를 컨트롤을 좀 할 건데, 리스트 딕셔너리 같은 건 이미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우리가 얘가 제공하는 문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리스트 쓰려면 대괄호를 써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들끼리 컴마로 구분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정한 문법이 아니죠. 만들어져 있던 문법이죠. 딕셔너리, 키랑 밸류로 데이터를 세팅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문법일 뿐이죠. 근데 이러한 구조를 이렇게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쓰고 싶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장 클래스는 당연히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어줄 리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쓰면 되고, 내가 생각한 건데 기존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해서 OOP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객체 처음 배울 때 추상화에 대한 개념을 살짝 다뤄봤죠.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상황 속에 추상화, 상속, 다용성, 캡슐화 이런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특징들을 잘 지켜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만드는 행위가 개발자한테 상당히 큰 이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개발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객체 지향,
객체를 많이 써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뭔가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도 설계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코드 양도 상당히 길어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메모리 할당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쓸 게 좀 많아져요. 물론 파이썬은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알아서 좀 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좀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를 많이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은. 진짜 컴퓨터를 위한 거였으면 우리는 C로 개발해야 돼요. C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니까. 얘는 좀 더 컴퓨터에 가깝게 컴퓨터의 입장에서 좀 더 개발을 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이썬과 자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애들은 다 좀 더 사람 위주예요. 사람 위주.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개발자가 편하기 위해서 우린 이걸 써야만 해요. 이걸 안 써서 개발을 하려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 쓰고, 이제 클래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는요, 우리가 속성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속성과 기능. 자, 근데 이걸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애들 아니에요? 속성이랑 기능. 그래서 제가 어트리뷰트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기능에서는 메소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변수 정도가 될 거다. 얘는 함수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속성은 이제 그 해당 객체가 가진, 이거 객체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객체라고 쳤을 때 객체가 가지는 그 특징들, 속성들. 그리고 기능은 얘가 뭐 행동하는 거나 얘의 능력이나 동작하는 거, 결국에는 뭔가 동적인 처리, 얘가 행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냥 텍스트 파일로 뭔가를 저장하는 행위는 속성 값을 저장하는 거고, 이제 뭔가 기능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서 실행 파일로 존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안 들었었나요? 이런 개념도 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완벽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객체는 클래스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걸 객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얘가 없으면, 클래스가 없으면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건데, 클래스란 녀석이 이걸 가져야 객체도 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자, 일단은 코드를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 키워드를 하나 사용을 한 뒤에 person이라고 하는 녀석 뭔가 이름을 적어줬고요. 콜론을 찍고 내려와서 종속, 패스 일단 넘어갔어요. 스킵을 해놨죠. 자, 이것만 딱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def 함수 만드는 방식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def가 왔으면 이건 뭐 하는 거였어요? 나 정의할 거야. 뭐를? 함수를. 클래스가 왔어요. 얘는 뭐 하겠어요? 나 정의할 거야. 뭐를? 클래스를. 그런 의미예요. 근데 클래스를 정의할 거야. 근데 클래스 이름은 뭘로 할 건데가 여기 부분이겠죠. 네, 여기서 이제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변수를 만들어 사용할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관례로 존재하는 거지만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클래스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쓸 겁니다. 이거는 관례적으로 제 지켜내려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힘이 좀 센 약속이라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코드가 에러가 나진 않아요.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은데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첫 글자 대문자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내용을 배우다 보면은 상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 만들 거야. 이름이 뭐야? 펄슨이야. 자, 펄슨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예요? 사람이죠. 저는 지금 사람 형태로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클래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 저는 사람 객체가 필요해서 지금 클래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뭐 한 거예요? df 함수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클래스는 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녀석 메서드라고 했지만 함수랑 거의 동일한 녀석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클래스랑 별개로 그냥 이것만 코드만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한 거예요? 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함수 하나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 함수가 실행되면 호출되면 헬로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함수를 실제로 어디 갔어? 함수를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다 해놓고 저 헬로라고 하는 애를 호출해서 쓴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얘는 결과가 뭐 나와요? 그냥 헬로 나오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던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펄슨 클래스에 종속되어 있네요.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콜론 찍혔고 그러면은 얘는 펄슨에 종속이 되어 있는 이 클래스에 종속이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가 되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한번 초기화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다라고 나와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네임 헬로라는 이름이 없대요. 정의된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다 정의를 했잖아요. 못 쓰죠. 왜? 그냥 있는 함수가 아니라 펄슨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리스트 쓸 때 어펜드 써봤어요. 그죠? 어펜드 리스트에서 같이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어펜드 따로 쓰려고 하면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어펜드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어펜드라는 함수가. 지금 우리가 만든 헬로도 펄슨이라는 클래스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그냥 단순히 호출하는 이 행위로는 불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 헬로는 어떻게 쓸까요?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이 헬로는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A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냈고요. 펄슨 이거는 지금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한 거죠. 첫 글자 대문자인 것까지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리고 소괄호를 붙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소괄호가 없는데 여기는 소괄호를 붙였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소괄호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소괄호 없는 거 먼저 볼 거예요. 불러낼 때 지금 이거 어떤 형태예요? 그냥 형태로만 봤을 때 함수 실행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가 함수 실행할 때 이름으로 불러다 놓고 소괄호 열고 닫으면 함수 실행하는 거였죠. 그런 형태랑 유사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함수를 실행하는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그 형태로 생겨 먹었어요. 자, 이 녀석은 펄슨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생겨먹은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는 개념이었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누굴 보고 만들었다?
펄슨 보고 만들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리스트는 이미 있던 애고 얘는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더 맞겠네요. 이 녀석은 클래스니까 객체는 여기서부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만든 이 객체는 뭐 보고 만든다고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제가 명시를 한 건데 이러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객체는 뭘 보고 만든다? 이 클래스 보고 만든다. 그럼 이 객체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자동 완성을 눌러보면 헬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호출문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헬로가 그렇죠. 얘는 헬로가 나오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개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써준 게 있어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이 클래스 보고 만든 person이라는 객체 클래스가 이렇게 헬로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만들면 얘도 이 객체도 당연히 헬로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설계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아까부터 제가 뭐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 클래스를 설계한다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썼는데 실제로 설계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왜 설계도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설계도 보고 만들어야겠죠. 설계도가 없이 자동차 같은 거 만들 수 있나요? 건물을 지을 건데 설계도 없이 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 없이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이 설계도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질 무언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럼 설계도대로 물건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클래스,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거니까 클래스 안쪽에 들어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객체가 똑같이 다 가지고 태어나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는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뭐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객체도 당연히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설계도를 보고 객체 하나, 두 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개념인데 얘가 왜 실행이 안 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C나 자바 같은 거 배워보신 분들은 사실 이걸 적용시키기 전까지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들로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 보시겠죠, 이제. 자, 이 셀프.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 하나 그리고 뭔가 리모컨이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펄슨 클래스 안에는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객체 클래스 보고 만들어낸 객체도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 얘가 뭐였어요? 얘가 뭐 하는 애였죠? 얘는 왜 있죠?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알아서 생성되는 녀석이었는데 얘가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이제 자바 쪽이나 이런 데서는 디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배워보셨을 텐데 얘가 셀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다루실 예정이니까 일단 얘 이름이 셀프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 셀프를 복사해서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변수한테 넘겨준 이 리모컨 이름은 셀프가 맞을까요? 얘는 셀프가 아닙니다. 그냥 복사본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셀프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이 리모컨만 셀프라고 불러요. 그게 셀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다가 제가 셀프를 넣었는데 이거 셀프라는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구조만 한번 봐보세요. 이만큼의 구조만. 이거 무슨 역할이에요? 함수가 정의되는 시점에 소괄호 안에 변수가 쓰여져 있대요. 그러면 이거 매개 변수 아닌가요? 그쵸? 근데 셀프는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녀석 지금 이게 왜 필요해요? 얘는 그냥 규칙이에요. 자, 클래스 내에서
만든 함수는 무조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파이썬을 쓸 거면 알아야 되는 규칙, 문법. 근데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워딩을 썼지만 딱 한 경우만, 아니 딱 두 경우만 빼고 이 두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다뤄질 거니까 뒤에 지금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이거 셀프가 없으면 애초에 실행을 못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에러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저기 셀프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저거 없잖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실행시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러 내용 메시지 자체에서는 셀프란 키워드가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그걸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나 이상 뭔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헬로가 두 번 출력돼요. 왜냐면 객체 두 개 만들었고 서로 다른 객체지만 둘 다 함수 실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라고 하는 변수, B라고 하는 변수, 펄슨 객체 얘네들은 각각 태어남과 동시에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리모컨 셀프 있을 거고 셀프를 복사해서 넘겨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얘는 A, 얘는 B, 얘는 펄슨 객체, 얘도 펄슨 객체. 자,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변수한테 연결된 이 펄슨 객체랑 B라는 변수한테 연결된 이 펄슨 객체는 연관성이 있나요?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할까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제 클래스 내에서의 속성 사용을 안 해봤지만 이건 조금 더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만약에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더라고 해볼게요. 이 클래스한테 그리고 얘한테도 변수가 하나 있었더라고 해볼게요. 자, A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얘를 눌러서 이 변수한테 값을 제가 넣었어요. 예를 들어 10이라고. 그러면 B 리모컨을 눌러서 이 변수가 가진 값을 가져와봐 하면 10이 나올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능한 상황도 있지만 일단 안 된다고 아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황들은 다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가능하게 하는 경우 또 한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일단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리고 자주 쓰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객체는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남남이에요. 남남. 완전히 생 남남이고요. 서로 관여할 수 없고요. 얘네들은 관심도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아예 지구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반대편. 그 정도로 남남이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없듯이 얘도 마찬가지 얘를 알 수 없고요. 얘도 얘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A를 그냥 출력했을 때랑 타입으로 출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결과가 얼추 맞나요? 뭔가 또 말이 안 듣는군요. 다시. 됐다. 자, 얘는 펄슨 객체가 연결되고 나서 직접 변수를 우리가 출력문에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근데 우리가 간혹 보던 형태 아닌가요? 좀 전에는 아니지. 우리가 예를 들어 웹 함수를 사용하고 나서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몇 가지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냥은 우리가 이걸 활용을 못하니까 리스트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형태를 변환시키고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데이터로 쓰기 위해 뭐 이너미레이트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객체라는 녀석은 변수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리모컨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리모콘 우리가 지금까지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썼을 때에는 리모콘에 대한 주소, 얘가 알고 있는 원본 객체의 주소, 첨조되고 있는 메모리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객체, 딕셔너리 객체가 출력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얘네가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객체는 그냥 객체 본연의 주소를 리턴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리모콘이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얘는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리모콘은. 이 변수가 가진 리모콘은 이거 모릅니다. 근데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이거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내가 어차피 네가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리모콘을 직접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연결된 원본 객체 형태 그대로 가서 보여줄게 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가능한 거고 일반적인 다른 객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A를 프린트 해봐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타입 찍어봤더니 타입은 뭐래요? 펄슨은 펄슨인데 언더바 2개, 소문자 메인, 그리고 또 언더바 2개 하고 점 찍고 펄슨이에요. 그죠?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이 파일들은 각각 다 메인.점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파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그냥 됐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타입이 펄슨이다, 클래스가 펄슨이다. 그럼 이제 이 A라는 변수는 펄슨 클래스랑 연관이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이 연관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나 내려보자면 A 변수는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뭐 이해를 해놓으면 좋고요. 얘가 안 돼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 번쯤 구글링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이 펄슨 클래스를 보고서 객체를 만든 녀석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야 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 변수 하나를 생성하고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펄슨 객체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리모컨 넘겨주는 이런 행위를 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네, 여기 밑에다 A, B를 계속 썼군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러면은 그냥 리스트 하나 만들어낸 거죠. 0부터 9라고 하는. 자,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A는 객체 맞아요? A는 객체 맞습니까? B는 맞다고 봐도 돼요. 자, 그리고 A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펄슨 클래스 똑같이 하나 만들어냈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함수를. 자, 지금 제가 A점까지 해놓고 뒤에를 더 안 썼어요. 이 A점 뒤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 완성으로 쓸 수 있는 거 대충 알려주거든요. 누르면
hello라는 함수랑 hi라는 함수 둘 다 있을까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근데 사용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죠? 왜? 셀프 없으니까. 클래스 내에서 만들어진 함수는 무조건 첫 번째 맥 에번스로 셀프를 가져야만 하니까, 그죠? 잠시만요. 이거를 오케이, 이거는 뭐 자, 그러면 이제는 둘 다 헬로 하이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출력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하이가 나오겠죠? 왜냐면 셀프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동작한 원리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헬로라고 하는 함수랑 하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헬로, 얘는 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한테 리모컨을 눌러서 지금 헬로 좀 실행시켜줘 라고 해서 헬로한테 왔습니다. 왔더니 얘가 뭐예요? 이 셀프라고 하는 리모컨을 눌러서 하이한테 해달래요. 얘가 하는 일은 그거였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실행이 되니까 얘가 갖고 있는 출력문인 하이가 출력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셀프 점 찍어서. 그럼 그 셀프를 여기서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a 점 셀프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셀프 점 이런 거 가능할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거는 객체 내부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객체 외부, 이 바깥 상황, 여기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사용 불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 정도, 오늘 시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간단하게 요 정도 기본적인 클래스에 대한 내용 딱 다뤄본 거라고 치고, 이제 설 연휴잖아요. 여러분들 다 명절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공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수업 다시 재개할 때 클래스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것도 한번 복습 차원으로 간단하게 짚으면서 제대로 클래스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